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정력하게 이어서 이러한 자유물체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조물들이 외부와 묶여져 있는 경우들을 이제 현실상의 현재 문제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거나 하게 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있던 문제를 이런 물리 문제가 되는데, 물리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모사를 하고 나면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학적인 부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핀 그대로 둬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핀을 지우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건 힘과 모멘트 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쓰게 되는 게 이제 평형식이죠. 쓸 수 있는 식은 이 식밖에 없는데, 이 식이 뭐냐면 힘의 합과 모멘트의 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의 합이 0이고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평형 상태면. 평형 상태면 이 식을 만족하고, 이 식을 만족하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핀이라든가 이런 롤러라든가 이렇게 용접 또는 이렇게 박혀 있는 거, 픽스 되어 있다는 이런 걸 가지고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힘으로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거기서 하고 있던 역할들이 무엇이냐 라는 걸 가지고 힘과 모멘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을 없애버리고 힘과 모멘트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방식이 이제 자유물체에서 쓰이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네 가지 등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지면하고 돼 있을 때 이런 브라켓을 만들고, 브라켓에 구멍을 뚫고 부재에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핀 모양을 이렇게 밑으로 밀어 넣어서 박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쓰게 됩니다. 삼각형 형태로 잡으면 이것은 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 물체에 힘을 받았을 때 지면과 잡혀 있으니 이 물체는 이 점 때문에 X쪽, 이 점에서는 X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는 이 점이 이 부재를 이쪽 방향이든 X쪽으로 밀 수 있다는 이야기죠. 힘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재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 밑으로, 지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Y 방향으로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Y 방향 힘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까 보면 힘과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힘은 2차원상에서 두 개를 다 줬고, 모멘트는 평면상 이런 회전한 걸 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핀이라는 거는 이 부재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회전을 하니 이 점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재의 회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전을 막으려면 모멘트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전을 못 막으니 이 모멘트가 표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이 있을 때는 이 Y 방향과 X 방향으로 힘만 표시를 해주면 핀이 하고 있던 역할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와 다르게 만약에 이 픽스나 클램프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또는 여기 용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표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 클램프가 이 부재한테 해주고 있던 걸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걸 지운 대신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 부재가 아래쪽으로, 이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잡아주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가 박혀져 있으니까 이 부재가 따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지우는 대신에 이 부재가 내려갔던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위쪽으로 갈 수가 없도록. 그 다음에 이 부재가 빠져나오는 거를 또한 막을 수 있는 거죠. 빠져나오거나 밀려 들어오거나. 이 방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잡혀 있고 이것처럼 회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재가 이런 모양이 돼 버릴 건데, 이런 모양이 안 되고 여기서는 잡혀져 있으니까 부재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끝단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을 여기를 꺾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모멘트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픽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힘,
힘력과 모멘트를 모두 다 부과를 해줘야지만 이것을 지우고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 조건이죠. 경계 조건을 힘과 모멘트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걔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표시를 하고 해줄 수 없는 거면 표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베어링 같은 걸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게 핀으로만 이렇게 다 핀으로만 묶여져 있으면 구조물이 쉽게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을 롤러로 만들어주면 밀려 들어오면서 파괴가 조금 더 안 되죠. 양쪽 다 핀이 다 잡혀 있으면 이런 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도 한쪽은 핀이고 나머지는 다 롤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어링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 X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롤러는 이 부재가 이렇게 움직여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막을 수 있어서 Y 방향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또는 삼각형 핀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도 많이 표시를 합니다. 도식으로는. 그래서 핀, 롤러, 클램프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재료 역학을 다루다 보면 재료의 단면도 잘라야 됩니다. 즉 평형이 전체 물체가 평형이면 일부분 또 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력 같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단면을 많이 자르는데, 재료의 단면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 재료가 두 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재료는 서로 따로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으니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재료가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 힘을 가해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도록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 이 두 부재가 이렇게 딱 꺾여 버릴 수가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니 양쪽으로 또 모멘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단면을 자르는 거는 픽스나 클램프로 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문제 풀어봤지만, 만약에 트러스라고 하면 트러스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자르면 트러스는 이 길이 방향으로 밖에 힘을 못 받으니까 그때는 이런 모멘트나 이런 Y 방향을 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트러스 자체는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트러스에서는 자르고 나면 이렇게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6번째, 그 다음에 평형을 다루겠어요. 평형은 결과적으로는 가속도 또는 각가속도가 0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가속도나 각속도가 0인 상태, 즉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도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 전체의 평형을 다루는 건데, 이 힘의 합, 모멘트의 합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MA가 돼야 되는데 A가 0인 거고, 이게 I 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이 되면 힘 XYZ 방향, 직선 운동하는 XYZ 방향 3개 0이 되는 거고, 회전 운동 각 축 방향으로 회전, 이 축 방향 회전, 이 축 방향 회전 3개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다 0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 2차원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X축과 Y축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이 G축을 중심으로 한 평면상에서 회전 운동이 존재하게 되니까 mg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 전체가 평형이면 재료의 각 일부분도 모두 다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렬학 부분에서 모멘트를 보겠습니다.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힘을 다뤘으면 모멘트는 어떤 회전량을 주는 거죠. 회전량.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 운동을 만든다라고 하면,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 운동을 만드는 거죠.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것은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힘으로 볼 수가 있고,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모멘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힘 직선 운동을 했으니 이제 모멘트, 회전 운동 모멘트를 다루게 될 건데,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력학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우력이라는 걸 배웠죠. 짝힘. 서로 크기가 동일하고 이 작용선상이 일치하지 않는, 즉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두 개의 힘은 하나의 모멘트를 만들어낸다. 이게 우력이 됐죠. 평형식으로 보면 힘은 합쳐서 0이 되고 회전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의 크기는 여기에 기준점을 두면 힘 곱하기 거리 d가 돼서 FD가 되고 크기는 우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력은 어떻게 보면 점 자체가 어떤 한 점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작용한 것도 되고 여기에 작용한 것도 되고, 지금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우력 자체는. 그래서 전체가 회전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불렀는데, 모멘트는 우리가 이 식으로 보면 R 크로스 F가 되겠죠. 외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로 거리에다가 힘을 곱하는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보면 이 기준점을 두고 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데 기준점을 보면 이 그림을 우선 먼저 볼까요? 이게 기준점이 있고 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이 점을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분력으로 나누면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까지 이은 연장선으로 가는 힘과 그 수직한 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분력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을 회전시키는 성분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힘은 이 선상을 통과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힘은 이 점을 회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성분은 회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수직 방향 성분만, 이거에 수직으로 나와 있는 성분만 이 점을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의 이 값을 세타라고 하면, 그래서 R 방향 벡터와 이 F 방향 벡터의 사이각인 세타라고 한다면 이 크기는 F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 값이니까. 그래서 F 사인 세타에다가 R을 곱한 만큼이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기를 보니, 모멘트 회전량을 보니 이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량이 커지고 이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례해서 커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어떤 점에서 이 힘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힘이 주어져 있는 점까지 이게 A점이라고 그러면 O점에서부터 A점까지 거리 벡터를 R 벡터라고 이야기하면 R에다가 F를 크로스로 곱한 것이 모멘트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예를 들어 RF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첫 번째는 힘을 나눈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R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R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거리에 대해서는 이 힘이 회전을 만들어내고 이쪽 거리에 대해서 이 힘은 회전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성분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이게 세타였고 이게 세타죠. 그럼 이 수직 거리는 R의 사인 세타가 될 거죠. R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수직 성분만 회전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 값은 R 사인 세타의 F 형태가 되고, 이쪽 그림에서는 R에다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게 되고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력을 나누어서 R을 곱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반력 지점에서 모멘트, 그 다음에 분력을 이용한 모멘트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했죠. 실제 모멘트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퀴즈 문제하고 이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까지의 거리 D를 구해도 되지만 쉽게는 분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분력을
이 800N을 수평 방향, 즉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400√3 뉴턴이 되겠죠. 이 값이 이제 사인 값이 되니까 이 삼각형이니까 그대로 보고 써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값의 절반이 되겠죠. 400뉴턴이 되고, 그러면 지금 B점에서는 B점 이것을 없애주면, 자유물체도로 바꿔서 없애주면 여기는 클램프니까 FBY, FBX, 그 다음에 MB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이 전체는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 합,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방향의 힘의 합은 이 400N의 마이너스 FBX 해서 FBX는 이 점에서의 발력은 400N이 될 겁니다. 그리고 FY 쪽은 보면 이 400의 √3 뉴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FBY가 합쳐서 같은 방향이니까 0이 될 거고, 그래서 FBY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건 발력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물체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 물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건데, 이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리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멘트를 보면, 모멘트 평형을 보면 여기서 보면 MB가 있죠. MB가 있고,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보면 이 400N은 160만큼 떨어져서 MB와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고, 이 400√3은 이쪽 방향인데 이 거리가 D가 되니까 200이 되니까 이쪽으로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0이 될 거고, 그럼 MB는 계산을 해주면 200이 뉴턴미터고,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놓고 지금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라기보다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총 8문제가 있는데, 정력학의 전체 정력학에 대한 복습 문제가 되겠죠. 정력학 복습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기에 묶여져 있을 때, 하중이 걸려질 때 삼각형대 7점의 하중이 작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 B점에서 이 하중, 이게 페달이고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알파 각이 지금 30도로 주어져 있을 때 하중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B점에서 걸리는, 이 P 때문에 B점에 걸리는 모멘트는 얼마일까 라는 부분이 2번 문제. 3번 문제는 결국 합력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A와 B가 있을 때 A, B 이거는 따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물체가 A점, B점이 있을 때 힘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A점에 작용하는 등가 힘 짝힘계, B점에 작용할 때, 그러니까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힘과 짝힘,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힘과 짝힘,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힘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해라. 힘들의 합을 표시해보도록 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렇게 배가 있고, 커다란 배가 있고, 작은 인양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힘을 줘서 밀고 있을 때, 등가에 예인선이 있을 때 이 전체에 걸리는 합력, 그리고 여기 있는 5점에 걸리는, 여기는 5점에 걸리는 합력, 5점의 기준의 합력, 그러니까 합력 힘과 모멘트를 다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등가 힘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5번은 A점이 롤러고 B점이 핀일 때 힘이 하나, 둘, 세 개, 2피트씩 떨어져 있을 때 AB점의 발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는 이 C점에 핀으로 돼 있고 A, B 쪽은 이제 제어 봉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구조물에다가 여기다 힘을 주고 있을 때, 만약 300파운드를 주고 있을 때 P점에다가 힘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P, 이 물체가 평형이 되기 위한 이 힘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C점에 있는 핀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될 건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롤러가 있고 롤러에 손잡이가 쭉 되어 있을 때 롤러에 작용하는 이 전체 힘이 이 끝에 걸리는 이 힘이 12파운드고 이게 그 다음에 전체에 걸리는 힘은 50파운드가 이 지점에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이 롤러를 지금 평형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두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이때 힘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평형에다가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신호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신호등에 자중이 있고, 기둥에 자중이 있고, 여기는 신호등이 이렇게 있겠죠. 신호등에 무게가 있을 때,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철근 철 케이블을 달아서 지면에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장력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A점에서는 과연 반력은 얼마나 걸리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장력과 이 신호등에 걸리는 모멘트와 평형이 되고 그에 따른 합력이 A점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자중을 포함을 해서 그랬을 때 A점에 걸리는 반력까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가지 문제 중에서 이 8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여기는 4번 문제들은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 정력학 풀이라고 해서 정력학 이 복습이라고 해서 작년에 올려준 2019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풀이를 보면 되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삼각형 형태고 물체가 매달려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C와 BC 이 케이블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양쪽 케이블에 걸리는 힘을 구하는 거니까 이 케이블을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 케이블을 보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쪽도 인장으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될 거니까 케이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텐션의 A, C, 이쪽은 텐션의 B, C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한 점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형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들이. 그리고 300kg 포스하고 AC와 BC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형이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X방향 힘의 합과 Y방향의 힘의 합과 모멘트의 합이 있는데 이건 한 점에 지금 모든 힘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트 평형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단 0은 0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방향 힘의 합과 Y방향 힘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X방향의 힘의 합을 보려면 이 AC와 BC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X방향 쪽으로 분력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 각이 40도가 되니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40도가 돼 있고 이 값이 TAC가 되니 이쪽 값은 TAC의 코사인 4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지금 양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의 TAC의 코사인 40도 그리고 BC 쪽은 지금 각도가 이렇게 돼 있고 T의 BC의 20도고 이쪽 방향이 T의 BC의 코사인 20도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T의 BC의 코사인 20도 이 값이 지금 이 W는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Y방향의 힘의 합 이었을 때는 Y방향의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쪽 방향을 양으로 잡겠다 라는 형태로 항상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은 TAC의 사인 40도가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TAC의 사인 40도가 위쪽으로 작용하고 BC 쪽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T의 BC의 사인 20도가 있고 이 두 개는 위쪽 방향 마이너스 W가 마이너스 W 300kg 포스가 합이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 첫 번째 식에서 보면 TAC는 넘겨주고 다시 되돌아오면 되니까 코사인 20도분의 코사인 40도의 T의 BC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코사인의 20도 나누기 코사인의 40도 가능하면 1.2267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1.227 T의 BC가 되고 이 값을 지금 AC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T의 BC로 돼서 묶고 1.27 곱하기 사인 40도 여기 들어오면 더하기 사인 20도 이게 300kg 홀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300 나누기 괄호 열고 1.27 곱하기 사인 40도 더하기 사인 20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65.32 따라서 T의 BC는 265.32 kg 포스가 되고 T의 AC는 여기서 1.27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27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25.54 kg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은 여기서 B점에서 P에 의한 모멘트를 구하라. 그럼 이 점에서 이 P 때문에 발생되는 모멘트니까 결과적으로는 MB를 구하면 됩니다. MB의 합인데 MB 합을 이쪽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P가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보면 분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PY 방향, 이쪽으로 PX 방향. 그리고 PY는 이게 알파 값이니까 사인 값이 되겠네요. P의 사인 알파가 되고 PX는 이거의 코사인 값이 되니까 P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PX는 이쪽 방향이니까 B점 기준으로 보면 이게 8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의 MB를 구해보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PX는 이 점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PX에 곱하기 Y 방향 길이 240mm에 PY는 이렇게 누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힘을 누르니까 이렇게 돌겠네요. 그죠?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PY를 누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PY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 이게 지금 이쪽 작용하는
MB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MB를 쓰고 나면 더하기 MB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여기 PX는 여기서 지금 PX는 P의 코사인 알파가 되니 450뉴턴 곱하기 코사인 30도 인 거고, PY는 P의 사인 알파가 되고 450뉴턴 곱하기 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MB는 이걸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450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240 더하기 450 곱하기 사인 30도 곱하기 100, 그리고 뉴턴의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450을 나중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 450 곱하기 가로 열고 사인 30도 곱하기 240 더하기 사인 30도 곱하기 100 가로 닫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16이니까 엔지니어링 누르면 세 자리씩 사라지니까 116.031 밀리미터가 미터로 바뀌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보면 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3번은 지금 여기에서 150N이 있고 600, 100, 250이 있을 때 여기서 A점에 작용하는 등가 힘 짝힘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점 기준으로 합산을 하면 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힘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힘의 합을 보면 위쪽 방향을 0으로 두면 150N 빼기 600N이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100N 빼기 250N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250 없어지면 되고 마이너스 600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600N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MA를 구해보면 A점에다가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할 때 이쪽 방향에 더하기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두면 1.6m 곱하기 600 하면 이거는 이쪽 방향 마이너스 더하기 100N 곱하기 2.8, 이번 마이너스에 2.8에 4.8에 곱하기 250 뉴턴 미터가 지금 A점 기준으로 걸리는 모멘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값을 보면 마이너스에 1.6 곱하기 600 더하기 100 곱하기 2.8 빼기 4.8 곱하기 250 그러면 마이너스 1880에 보면 뉴턴의 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합쳐보면 이 물체 전체는 밑으로 내려가면 600N이 걸려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점에서는 이거하고 반대니까 이쪽 방향으로 1880 뉴턴미터가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A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B점 기준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이 힘은 똑같고,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MB를 보면 B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쪽 방향을 일단 양으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 500이니까 500은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5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 미터.
그다음 600은 더하기 같은 방향 600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3.2. 그 다음에 100은 마이너스 100 곱하기 2 있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50 곱하기 4.8 더하기 600 곱하기 3.2 빼기 100 곱하기 2 좀 되죠. 그러면 1000이 되네요. 양으로 1000 뉴턴 미터가 되니까 B점만으로 보면 A점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B점만으로 보면 여기에는 600 뉴턴이 작용을 하고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1000 뉴턴 미터가 작용하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의 힘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어딘가에 하나의 힘이 되면 되니 이 힘이 여기서 보면 이 힘이 작용하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 힘을 어느 정도로 옮기면 600뉴턴으로 어느 정도로 뒤로 옮기면 이거를 옮기면서 이 하나의 힘이 이거 두 개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00이 옮겨지면 D 곱한 만큼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600 곱하기 D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D는 1000 나누기 6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1000 나누기 600이니까 1000 나누기 600이면 1.667m가 되는 지점 끝에서부터 1.667m가 되는 지점에 600N이 작용하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금 이게 4.8 그러니까 여기 4.8을 하면 나머지 여기는 3.13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600이 왔을 때 이 거리가 DA라고 하면 이 힘에다가 D를 곱한 게 이게 1880이 나오면 되니까 600 곱하기 DA가 188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880 나누기 600을 한 게 3.13이 되면 되니까 DA는 3.133이 되고 이게 이 값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보나 B를 기준으로 보나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다가 이 하나의 봉에다가 힘을 4개를 준 거는 이렇게 4개를 준 거는 이렇게 하나를 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거에 이렇게 준 거하고 이렇게 하나 주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바에서 여기를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한 거는 이 한 점에서 이렇게 내린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주면 회전 없이 위치로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 힘을 만약에 여기다 주려고 하면 힘을 주면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힘을 내리면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다 힘을 주면 원래 이렇게 내려올게 될 거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이 주어져 있고 15 여기서 뭐 피트니까 KIPS고 6과 6이 주어져 있을 때 A점과 B점의 발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발력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물체로 보면 A는 롤러니까 롤러는 RA, B점은 핀이니까 돌아가서 RB. 지금 현재 X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힘들은 없으니까 당연히 RB가 Y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RA와 R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니 전체 보면 우리가 이 현체 전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 평형이 되면 시그마 FY가 0 시그마 M이 0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X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RA 더하기 시그마 FY가 0 여기 쪽으로 보면 RA 더하기 RB가 보고 다 반대니까 6, 6, 15, 12, 27 IPS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평형식이고
다음에 모멘트가 0이 되면 일단 A점에다가 잡아서 걸어봅시다. A점의 힘의 합이 모멘트 합이 0. 그럼 여기에 기준점이 있으니까 P 곱하기 얘는 이쪽으로 돌겠네요. 반대쪽. 그래서 마이너스 15 곱하기 3. B는 더하기 RB 곱하기 9. 그 다음에 저쪽은 마이너스에 6 곱하기 9에다가 11. 그럼 여기는 또다시 마이너스 6 곱하기 13.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RB는 이렇게 보면 다 너무 부호가 다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되죠. 6 곱하기 11 더하기 6 곱하기 13 더하기 15 곱하기 3 다가 나누기 9 되니까 21이 되네요. 21 KIPS 되고, 그래서 RA는 이거 빼면 6 KIPS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간단하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형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물체가 이쪽 힘과 이쪽 힘 때문에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하중 P와 C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점은 지금 현재 핀이죠. 핀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전체가 이쪽으로 밀려오게 될 거고, 힘이 이쪽으로 받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평형이 되겠죠. C는 핀이니까 이 부분을 지우고 나면 그냥 CY와 이쪽을 CX로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전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 모멘트의 C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겁니다. 플러스로 보면 여기는 이 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되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 기준점이 있고 이쪽으로 힘이 잡아당겨지고 이쪽 힘이 잡아당겨지는 게 이렇게 모여서 평형을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C점 기준으로 보면 F는 이쪽 방향이고 F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5, 여기는 5 하고, 이쪽 방향은 이거의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도니까 마이너스에 12 곱하기 P가 합쳐서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시 300파운드니까 그래서 P는 12분의 5 곱하기 300이 되겠죠. 그러면 1500 나누기 12가 되니까 125 파운드가 걸리면, 여기에 300이고 여기에 125 파운드가 걸리면 지금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C점에 걸린 힘은 CX와 CY를 구하면 되니, 따라서 시그마 X FX 방향의 0, 이게 지금 X 방향이고 얘는 정확하게 Y 방향이죠. 그러니까 CX는 당연히 F가 될 거고 FY가 0으로 놓으면 CY는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300 파운드고 이 값은 125 lbf가 되겠죠. 그러면 CY는 125, CX는 이쪽 방향이네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300 lbf니까 합력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합력을 보면 합력 R은 요거 보면 C라고 하는 거는 300 lbf에 대해서 I 방향 더하기 125 lbf의 J 방향, 이거는 지우고 뒤쪽에다 lbf를 써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R의 크기, 그러니까 C 벡터의 크기는 300의 제곱 더하기 125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300의 제곱 더하기 125의 제곱은 여기다 루트에 n스를 넣어주면 325. lbf의 크기를 가지고 방향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의 300분의 12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탄젠트 인버스의 125 나누기 300, 그러니까 22.62도. 그러면 합력이니까 걸린 힘은 325파운드에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22.62도 표시를 해주면 크기와 방향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줘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화이트로 당연히 다 지워서 깨끗하게 해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주로 쓸 때는 이렇게 옮기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커피 하느라 그러는 거니까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